자, 오늘 시즌 WTS 월드 트라이애슬론 시리즈 33종 엘리티브 경기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오늘 스페인의 발렌시아라는 곳에서 열린 대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냥 그 해설이 아니라 오늘 제 경기를 미리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게 스프린트 경기라서 남자부 같은 경우는 50분이 걸렸어요, 이 대회에서. 그래서 이거를 그냥 쭉 다 보여드리면 너무 좋은데 그래도 1시간은 좀 너무 기니까 제가 30분 정도로 추격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후반 5km 달리기는 너무 재밌으니까 꼭 이게 넘기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철인삼성TV 경기 해설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경기. 자, 이제 스프린트 경기라서 수영은 당연히 750m겠죠? 발렌시아라는 곳이 저도 잘 모르지만 스페인에서 그 휴양 도시 같은 곳인가 봐요. 여기 보면 항구인데 바닷물 이렇게 그 방파제로 파도가 되게 없도록 이렇게 잔잔하게 만들어 놓은 고급 럭셔리 그 요트나 보트 이런 배들이 이제 그 정박해 있는 곳이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제주도의 그 마리나 그쪽 아니면은 그 통영의 마리나 거기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곳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관광객들 많고 굉장히 수영하기 좋은 그런 곳에서 지금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총 참가한 선수가 53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 한 7, 8명이 DNF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블루멘펠트, 노르웨이의 블루멘펠트 선수도 달리기에서 포기를 했고, 왜 그런지는 이제 나중에 알아봐야겠고요. 지금 수영을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예년 같으면, 다른 대회 같으면 벌써 이제 앞쪽에 보이는, 요 가까운 쪽에 보이는 노란 모자, 제 1번인데, 그 선수가, 루이스 선수죠. 프랑스의 루이스 선수. 그리고 그 앞에 빨간 모자가 지금 26번을 달고 있는 브라운리입니다. 영국의 브라운리. 브라운리는 뭐 못하는 게 없죠. 최근에 이제 장거리 경기를 하다가 다시 이제 스프린트 경기로 돌아와서 몸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 오늘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조금 전에 수영 선두로 굉장히 빠른 스트로크 레이트를 보였던 선수가 헨리 스쿠먼입니다. 이 선수 원래 수영 잘하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보통은 이렇게 선두로 안 나오거든요. 그동안에는 주로 이제 발라가 선수나 루이스 선수가 선두로 나오고 그 뒤를 따라 나왔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이렇게 굉장히 빠른 템포로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보통 스쿠먼이 수영을 하는 그 템포보다도 좀 더 빨라 보여요. 발차기도 굉장히 세게 하고 오늘 마지막 경기고 그냥 본인이 생각한 게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저렇게 스피드 쫙 올려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컨디션이 오늘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수영 원래 잘하던 루이스 선수도 못 따라갈 정도로 저렇게 스피드를 올려놨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나머지 뒷 선수들은 이제 갑자기 이제 당황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스피드가 빨라 오늘은? 평소같이 하지. 그리고 이제 보통 이 마지막 대회 같은 경우는 특정 그 상위권 선수 4-5명 빼고는 티켓을 좀 이렇게 하위권 선수들한테 주는 그런 관례 아닌 관례가 있습니다. 참가하고 싶은 선수 그동안에 이제 순위권에서 밀려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참가를 못했던 이런 월드컵 시리즈에 참가를 못했던 선수들이 많이 참가하는 대회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실력이 좀 실력 차가 많을 수도 있는 그런 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옆에 보시면 이 선수들 수영하는 거 말고 옆에 배를 좀 보세요. 저 호와 요트 무슨 관용선 같기도 하고요. 보트 굉장히 많이 정박해 있습니다. 방파제로 막아놓은 항구인데도 굉장히 넓어 보이네요. 심판들이 이렇게 카누를 타고 가면서 보고 있고요. 자, 이 선수가 스쿠먼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헨리 스쿠먼. 잘 아시죠? 키 작고 굉장히 이제 3가지 종목에 다재다능한 선수. 한데 보통 다른 대회와는 다르게 굉장히 오늘 이렇게 빨리 수영을 하고 있어요. 템포도 빠르고 보통 키가 작은 선수지만 이 선수도 굉장히 글라이드가 긴 선수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오늘은 굉장히 빠른 템포로 이어가고 있고 그 뒤를 루이스와 브라운리 선수가 바짝 쫓고 있습니다. 브라운리 선수도 좀 최근에 장거리를 해서 하다 몸을 이제 그 올림픽 코스나 스프린트 쪽으로 바꾸느라고 한 3, 4개월이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예년 스피드로 올라온 것 같은데 수영을 보면 알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저 빨간 모자 26번을 달고 있는 게 굉장히 어색해 보입니다. 올림픽 2번의 금메달을 땄고 세계 선수권 챔피언도 했었고
그 뒤는 이제 프랑스 선수고요. 오늘 경기에서 눈여겨볼 선수가 하나 있는데 벨기에의 기인 선수라고 있습니다. 이 선수를 한번 눈여겨보시고 지난 대회 함부르크에서 런닝 가장 빨리 뛴 기록을 가지고 3위를 했고요. 자, 이제 벌써 750m 맞췄는데 기록이 8분 20초 정도 나오네요. 지금 저 선수는 이제 미끄러워서 못 올라가고 있는데 이 지금 저 부직포를 깔아놓은 저것이 한 번에 탁 치고 올라가야지, 한번 놓치면은 지금 빨간 이 앞에 있는 선수처럼 못 올라가요. 저렇게 되면 그룹을 놓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좀 아까운 시간을 지금 허비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뭐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써서 저기 탈출구를 만들어 놨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저렇게 좀 나가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바로 한 10명 정도는 한 그룹에 나온 것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앞에 뛰어가는 루이스, 그다음에 옆에 레코르 선수, 그다음에 스쿠먼이 헬멧을 썼고, 근데 지금 슈트를 벗는데 조금 약간 시간이 걸리죠. 브라우니 선수는 벌써 나갔고요. 저 뒤에 이제 블루멘펠트가 있는데 이 그룹에 빨리 합류를 하면은 선두 그룹 자체가 한 10명 이상으로 굳어져 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영국 선수도 몇 초 차이로, 단 1, 2초 차이로 신발 신느라고 잠깐 선두 그룹을 놓치거나 앞 선수를 놓치게 되면 이렇게 그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선수는 7위권이고 저 앞에 가는 세 선수와 그 중간에 또 세 선수 있죠. 이 선수는 7위권이고 이 앞에 보시면 요 세 명, 요 선수들이 빨리 앞에 붙었어야 되는데 그조차 허락을 안 할 정도로 앞에 있는 네 선수가 스피드를 갑자기 올려버리는 거야. 워낙 실력 차가 이제 크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실력 차가 클 수도 있다. 여기서 이제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년 같으면 뭐 이 정도 거리는 바로 바짝 붙어가지고 한 7, 8명이 한 그룹으로 뭉쳤어야 되는데, 앞에 네 선수는 워낙 실력 차가 큰 선두권 선수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뭐 세계 선수권 챔피언에 뭐 세계 랭킹 지금 3위에 뭐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앞에 있습니다. 그 선수들 사이클을 또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이 선수들이 급격하게 이제 스피드를 올리고 자기들끼리 또 호흡도 잘 맞아요. 여러 번 시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눈치를 딱 보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 선수들 레벨이 약간 이제 실력 차가 약간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루이스 선수는 지금 물이 잔뜩 올라와 있는 선수예요. 수영, 사이클, 마라톤에 세계에서 세 가지 종목을 전부 다 1위, 2위 기록을 마크할 정도로 몸이 굉장히 좋은 상태라서 사이클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탑니다. 이 선수는 성향이 그런 것 같아요. 나 혼자 간다 그냥. 예전에 크레이그 월튼, 호주의 이제 크레이그 월튼 같은 선수는 수영을 워낙 잘해서 항상 독주로 나오거든요. 선두로 혼자 나와서 사이클 달리기까지 그냥 나중에 잡히더라도 계속 혼자 독주를 선호하는 그런 선수가 있었어요. 이 선수 이제 루이스 선수도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 자기 한계를 계속 몰아붙이면서 뭐 협동도 좋지만 일단 자기와 실력이 비슷한 선수끼리는 협동을 하고 안 되면 자기 혼자 도망가고. 자, 근데 지금 이제 4명의 선수가 실력에 맞는지 협동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먼저 보고 이제 편집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잠깐 보시면은 선수들이 맨 앞에 선두를 몇 번 끄느냐 아니면 얼마 동안 끄느냐에 따라서 마라톤 기록이 좌우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좋은 선수일수록 사이클 선두를 굉장히 많이 끌어요. 많이 끈다고 해서 달리기에 데미지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이클을 잘 타고 잘 끄는 선수가 달리기도 잘 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날. 왜냐하면 일단 몸이 안 좋거나 자신이 없으면 선두를 안 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선두 교대를 빨리 나오던가 아니면 뒤에서 오래 버티던가, 그런 선수를 딱 봤을 때 얘는 달리기에서도 안 돼 라고 판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작전에 이제 주기 위해서 상대 선수한테 그 약점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선두를 공평하게 계속 끌려고 하는 그런 선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 이제 지금 스쿠먼이 선두 교대를 안 하죠. 수영에서 굉장히 좀 오버를 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수영이 잘 돼서 이제 앞으로 계속 선두를 치고 나갔는데
사이클을 타보니까 이제 그게 데미지였던 거죠. 그래서 아까 3명이 먼저 도망가고 스쿠머는 뒤로 흘러서 지금 여기 보시면 2위 그룹 저기 보이시죠? 여기 왼쪽에 저 선수가 스쿠머입니다. 이게 합류를 해서 2위 그룹에서 타게 됩니다. 그리고 이 2위 그룹도 지금 하나, 둘, 셋, 4명, 5명이 이제 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력 차가 좀 많이 나요. 그러면 이 드래프팅 하는 것도 이렇게 박자가 잘 맞지 않습니다. 요 3명은 앞에 두 선수는 프랑스 선수고 같은 프랑스 선수라도 이제 훈련을 따로 하기 때문에 리듬은 그 협동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수준이 비슷하면 눈치껏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굉장히 공평하고 속도 로스도 없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3명이 계속 거리를 벌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타는 브라운리 선수도 이제 장거리만 하다가 오랜만에 이제 스프린트 경기, 올림픽 코스도 아니고 스프린트 경기를 와가지고 굉장히 이제 강도가 센 대회에 지금 참가를 하고 있는 거죠. 왼쪽에 지금 파란색 슈트를 입고 선수가 이제 블루멘펠트 오른쪽으로 다시 끼어들었는데 이거 보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맨 뒤로 빠져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빠지죠. 이거는 중간에 이제 뒤로 빠지는 선수가 내 앞으로 들어와 달라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제 또 거리가 차가 나서 떨어지고 하니까 그룹이 쪼개진다고 하죠. 그 뒤로 밀려나는 선수는 또 자기도 앞에 붙고 싶지만 실력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뒤에 가는 저 포르투갈의 바티스타 선수도 최근에 이제 젊은 선수로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고 달리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수영과 사이클로 전하는 그 과정에서 약간의 시간 차로 인해서 또 저렇게 그룹이 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지막 경기고 선수들이 이제 한이 없도록 이제 마무리를 굉장히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오늘 코스가 뒤따라가는 이 카메라를 보면은 굉장히 헷갈려요. 그리고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오전에 여자 경기 중에는 이제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노면이 다 말라있지는 않은데 우리 같으면 약간 이제 조심스럽게 돌아갈 만한 코너도 이 선수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굉장히 좀 아슬아슬하게. 그리고 지금 맨 앞에서 브라운리가 선두를 끌고 있죠. 이 브라운리 타는 자세를 잠깐 보시면 그 이전에 올림픽, 런던 올림픽이나 그 이전에 월드컵 경기에 나갔을 때 하던 자세와는 조금 틀립니다. 그 이전에는 에어로바도 잘 안 잡고 그냥 로드 타듯이 탔는데 장거리를 몇 번 하더니 지금은 아예 이제 장거리 TT 자세로 취하고 선두를 끄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벌써 이제 뒤에 3그룹과 2그룹이 합쳐진 모습이죠. 한 20여 명 선수가 한 그룹이 되는데 그룹이 저렇게 많아지면은 자연스럽게 속도가 한 2, 3km씩 더 올라갑니다.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뭐 선두 교대를 규칙적으로 옮기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세 선수가 한 30초까지 거리를 벌렸는데 사이클을 마칠 즈음에는 한 20초 정도로 다시 좁혀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30분째 들어가는 경기 시간이고 지금 보시면 루이스 같은 선수는 아예 에어로바가 없어요. 그냥 로드 타는 자세로 후드를 잡고 저렇게 약간 선두에 섰을 때는 머리를 약간 숙이는 정도 저렇게 계속 타고 있고 이제 브라운리 선수는 뒤에서는 이렇게 핸들을 잡고 타지만 맨 앞에 선두로 탈 때는 에어로바를 잡고 그것도 거의 장거리 탈 때와 비슷한 포지션으로 혼자서 독주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페인. 자, 이 그룹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 아시면 좋은 게 그 이반 라냐라고 있어요. 한 10여 년 전에 이제 고메즈 선수하고 쌍벽을 이뤘던 스페인의 레전드죠. 이반 라냐 세계선수권 챔피언이기도 하고 선수가 79년생인데 굉장히 나이 많죠. 거의 40살 아니니까 44살 정도 됐죠. 그 선수가 지금 여기 참가해서 이 선수들하고 같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달리기에서 포기를 한 것으로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수영이나 사이클까지는 아직도 이 선수들하고 경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몸을 만들고 있다는 거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후반으로 접어들면 사이클 이제 20km죠. 20km를 이 선수들이 한 26, 7분에 탄다고 보면 수영을 8분에 나왔고 35분 정도 이제 골인 하겠죠. 그러면 한 3, 4분이 남았는데 이제 달리기를 생각해서 그때부터는 약간 사이클도
속도도 줄이지만 이제 템포를 맞추기 위해서 서로 교대를 하는 테이밍을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 선수들은 이상하게 맨 그 앞에 가는 선두 그룹을 더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후미 그룹에 속해 있으면 점점 더 이제 힘을 더 쓰려고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자, 보시죠. 브라운리 선수의 저 사이클 포지션 완전히 저 TT 포지션이죠. 로드 자전거로 TT 포지션으로 일정한 그룹에 속해 있으면은 선두로 나갈 때와 뒤에 따라갈 때 그 리듬이 달라서 내가 힘을 줬다 뺐다 하고 박자가 리듬이 잘 안 맞습니다. 일정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브라운리 같이 저렇게 속도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로테이션을 하면서도 자기네 다리의 부하를 일정하게 가져간다고 하면 달리기에서도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그런 거를 다 터득을 했겠죠. 자, 이제 오늘 영상에서 이제 바로 반 정도가 지나가는데 후반의 반 정도는 다 달리기 영상입니다. 사이클에서는 이렇게 4바퀴를 타는 거고요. 달리기는 이제 5km짜리 한 바퀴를 돌게 되는데, 자, 이 도로, 자, 브라운리 선수 보시죠. 계속해서 저렇게 후반으로 뒤로 나오면서도 일어나서 댄싱을 하면서 허벅지에 그 부하를 일정하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걸 아무 의미 없이 저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선수들은 페달링도 일부러 뒤따라가면서 쉴 수도 있는데 쉬지 않지 않습니까? 쉬었다가 하고 쉬었다가 그게 오히려 생리적인 면에서 달리기 후반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왕 한번 자전거를 타는 동안에는 웬만하면 멈추면 안 됩니다. 기어를 계속 변속을 하거나 아니면 부하를 조절하거나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같은 상황을 다 사용해서 페달링을 계속 해가는 것이 달리기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 선수들이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뒤로 흐르면서도 쉬는 게 아니라 계속 페달링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34분 40초가 지났고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바꿈토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헨리 스쿠먼까지 해가지고 4명의 선수였던 선두 그룹이 이제 3명으로 줄어들었고요. 2명의 프랑스 선수와 1명의 영국 선수가 이제 달리기에 이제 먼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34분 58초 한 20여 초 차로 블루멘펠트가 이끄는 2위 그룹이 지금 이제 바꿈토로 향하게 되겠습니다. 노민이 약간 젖어 있지만 선수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이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 이제 반환점을 돌고 이제 바꿈토로 들어가겠죠. 제일 앞에 브라우니가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뒤에서 오는 저 렉꼬르 선수죠. 노란 모자, 노란 헬멧. 이 선수가 이제 그동안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가 아닌데 오늘은 이제 굉장히 좋은 컨디셔닝인가 봅니다. 그리고 체격을 보면은 흉곽도 굉장히 크고 다리는 가는 것으로 봐서 달리기도 굉장히 잘할 것으로 보여요. 전환도 굉장히 빠르네요. 선두로 달려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위 그룹이 바로 한 20초 차로 들어왔고요. 얼핏 보면 우리나라 사이클 우리나라 사이클 대표팀 유니폼과 비슷한 저 하얀색에 파란색 하늘색 바지 하의를 입고 있는 저 선수 러시아 선수고요. 자, 이제 많은 선수들이 달리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달리기는 5km고요. 빠른 선수들은 14분 후반, 조금 느린 선수들은 이제 15분 후반에 주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자, 출발을 하자마자 프랑스의 르꼬르 선수가 선두로 계속 달리고 있죠. 프랑스 선수는 뭐 못하는 운동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브라운리 선수 그동안 훈련을 열심히 했겠지만 막상 시합에 들어가서 저렇게 빠른 페이스로 누군가와 달리게 되면은 초반에 굉장히 좀 데미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그러니까 젖산이 확 나와버릴 때 그걸 어떻게 조절하면서 내 에너지로 만들 것이냐, 부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에너지로 만들 것이냐가 굉장히 그 예민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섣불리 앞에 누가 간다고 해가지고 그걸 쫓아갈 게 아니라 서서히 좁혀가는 그런 작전을 쓰기도 합니다. 자, 두 선수의 이제 라이벌전으로 굳어지는데 이 선수가 굉장히 빨라 보이죠. 얼핏 봐도 빨라 보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선수가 전체 달리기 5km 기록이 가장 좋은 14분 26초를 뛴 긴 선수입니다. 벨기에 선수죠. 자, 앞에 보시면은 이제 루이스 선수는 약간 정경 자세, 앞으로 약간 몸이 기운 자세고, 브라운리는 꼿꼿이 완전히 수직으로 이제 상체를 세운 자세로 달리고 있죠. 그리고 루이스 선수는 나이키
브라운이는 아디다스. 자, 이제 두 신발 메이커의 경쟁이기도 하겠습니다. 이 선수들은 뭐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자기 일정한 정해진 페이스대로 달리고 있는 거니까 달리고 있는 건데 보통 보면 1km에 3분 정도 페이스로 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트라이슬론에서는 5km든 10km든 거리가 정확하게 1000m나 5000m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거리 설계상 200-300m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5km 기록을 15분 빵빵히 뛰었다고 하면 5000m가 15분 빵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마라톤처럼 트라이슬론은 거리를 미터 단위로 이렇게 측정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세 가지 종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거리를 맞추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사치에 가깝게 거리를 설정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따라서 사이클과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도 750m가 정확하게 딱 떨어지진 않아요. 물을 위에 띄워놓은 부표를 2개, 3개를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움직이기도 하고 또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90도나 아니면 그 이상의 각도로 꺾어야 되기 때문에 꺾어 도는 그 시간이나 거리를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사이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철인 3종 경기에서는 수영 사이클 마라톤이 미터 단위까지 딱 떨어지는 그런 대회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위 경쟁 싸움이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에게 공평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뭐 여태까지 굉장히 모든 대회가 공평하게 잘 치러지고 있는 것 같고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방역의 전파 위험 때문에 몇몇 대회가 취소가 되고 후반에 들어서야 한 대여섯 개 대회가 치러지고 오늘이 마지막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브라운리 선수, 이 선수 기인스 벨기에의 셀레 기인스 선수인데 굉장히 달리기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29살이고요. 27살이죠. 93년생이니까. 27살이고, 이제, 작년부터, 1월 월드컵 경기에서 이제 입상을 하기 시작했고, 지역대회 하나에서는 우승도 했고요. 함부르크 대회에서도 3위, 이번 대회에서도 3위. 수영이 약간, 루이스나 브라우니 선수보다 한, 4, 5초 정도, 10초 정도가 느린데, 그것만 보완하고, 사이클만 보완한다면, 언제든지 충분히 우승할 그런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리는 자세 보면은 저 선수는 장거리 마라톤을 가도 굉장히 잘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루이스 같은 선수는 저런 주법으로는 장거리에서는 그렇게 좀 힘들 것 같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 이전에 더 이상한 자세로 굉장히 잘 뛰었던 스펜서 스미스 같은 선수 있으니까 그건 뭐 단정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자세만 가지고는 이 선수가 잘할까 못할까를 결정하는 거는 굉장히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기인스, 저 스트라이드 보십시오. 신발도 신발이지만 어떻게 보면 발은 빠른데 속도감이 없어 보이는 선수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루이스나 브라우니와 마찬가지로 보폭도 크면서 스트라이드 레이트도 굉장히 빠릅니다. 피치도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보다 지금 더 빠르다고 보시면 돼. 앞에 두 선수를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마라톤 경기를 오늘 편집 안 하고 쭉 다 보여드리는 이유가 영상을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기인스 선수 저 앞에 보이죠? 지금 타겟이 보이죠? 첫 번째 타겟 3위로 달리고 있는 르꼬리 선수. 이 선수도 느린 페이스가 아니거든요. 나중에 기록을 보니까 이 선수도 14분대예요. 수영하고 사이클을 타고 내려서 달리기 5km를 14분 30초 정도로 달린다. 야,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능력들 아닙니까? 이 선수들은 진짜 해가 가면 갈수록 이 트라이슬론 선수들은 정말 대단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20여 년 전에 30년 전에 태동할 당시에도 10km를 뭐 33분, 32분 정도에 달린 선수들이 있었지만 이제 세대를 거듭하면서 지금은 29분, 뭐 28분대까지 달리는 선수들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사이클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5km 경기는 당연히 13분대를 뛰어야 되는 걸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능력은 끝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거의 헤어핀 구간을 지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골인을 하게 되는데, 자, 5km 경기입니다. 5000m. 굉장히
진짜 하이 텐션이죠. 네, 수준이 굉장히 강도가 굉장히 높은 대회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쭉 길을 따라가서 마지막에 이제 골인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부터가 아마 이 선수들이 눈치 싸움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43분 이제 7분 정도 남았는데 7분이면 뭐 2km 조금 넘는 거리겠죠. 야, 좀 2km면은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보고 이 선수들은 아직 체력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반면에 스피드면에서는 브라운리가 약간 불안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루이스도 당연히 그걸 알고 있겠죠. 루이스는 이제 이런 스프린트라 올림픽 코스에 특화된 선수, 특히 루이스는 올림픽 코스보다 스프린트에서는 거의 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긴스, 이 긴스 선수 보십시오. 힘든 기색 하나 없이 앞에 목표만 보고 저돌적으로 저렇게 빠른 피치, 굉장히 큰 스트라이드로 달리고 있습니다. 체격을 보면 철인삼종 선수들 보시면 다 날씬하고 군살이 없어요. 그만큼 몸이 크거나 둔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훈련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음식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저런 체형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가는 르꼬리 선수도 지금 뭐 그렇게 느린 선수가 아니고 저 선수 달리기 하면 뭐 한가닥 하는 선수인데, 그리고 뒤에서 누가 자기를 추월하리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혀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오로지 앞만 보고 난 3위다. 아니면 여차하면 몸이 좀 더 풀리면 이제 앞을 좀 차를 좁히겠다 이런 생각으로 뛰고 있었을 건데 갑자기 이제 숨소리가 들리는 거죠.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나. 그리고 뒤에 보면 긴스 선수도 여기서 저는 바로 치고 나갈 줄 알았는데 잠깐 이제 따라 붙어서 쫓아갑니다. 여기서 한번 한숨 고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선수는 앞에 두 선수가 달리기를 잘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까지 잡을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대신에 현실적으로 3위 포디움에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르꼬리 선수만 잡는 걸로, 그래서 약간 그 선수를 이제 잡았으니까 거기서 잠깐 한숨 돌리고 이제 치고 가겠다. 그래서 이제 치고 나가는 거죠. 하지만 르꼬르 선수도 달리기 지금 지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저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바로 붙죠. 그래서 끝까지 한번 해보자. 절대 3위는 놓칠 수 없다. 3위는 진짜 놓치면 안 되는 거죠. 1, 2위는 뭐 1등을 보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3위까지 생각도 안 하지만 지금 3위로 달리고 있는 선수들, 저 3, 4위 두 선수 사이에서는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시상대에 오르느냐 못하느냐, 스폰서를 내가 더 알릴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내가 내년에 계약을 더 유리한 위치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하나하나가 다 걸려있고, 이 선수들은 프로 선수들이거든요. 여타 종목의 프로 선수들처럼 최대한 언론이나 이런 영상이나 여기저기에 다 노출이 돼야 좋은 선수들입니다. 노출되기를 바라는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슴에 저런 스폰서의 로고를 붙이고 뛰는 것이고, 브라운리가 뒤를 살짝 돌아본 거는 이제 저거는 걱정을 경계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타이밍을 보는 거예요. 한번 딱 슬쩍 돌아보면서 뒤는 됐으니까 이제 내가 요 루이스를 언제 제칠 것인가, 언제 내가 스포트를 할 것인가를 이제 살짝 잰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시면 루이스 선수는 지금 굉장히 영리합니다. 따라가는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얄밉고, 브라운리의 팬 입장에서는 진짜 속 터지는 일인데,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블로킹이라 그러죠. 내 뒤에서 나를 따라잡을 선수가 절대 유리한 위치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코너를 하나 돌더라도 한 템포 먼저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약간 뒷선수가 걸리적거릴 것 같지만 그래도 무시하고 안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브라운리가 보면 뒤에서 약간 계속 방향을 잡아요.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그때마다 루이스가 계속 방해를 합니다. 굉장히 영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 이제 실력도 있고, 물론 달리기 여기서 스프린트를 해서 브라운리가 한창 때일 때는 뭐 브라운리가 뭐 천하무적이지만 지금은 루이스 시대거든요. 그리고 브라운리가 장거리를 하다가 단거리를 스프린트 경기로 온지 지금 아직도 이제 완벽한 자기 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스피드를 같이 뛰고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루이스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든 브라운리를 괴롭히고 아니면 자기가 1등을 하려고 하겠죠. 브라운리는 제 생각에는 일단은 여기서 2등은 이제 맡아놓은 거고 1등까지는 바라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성격이 승부욕이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한번 이겨볼까 하는 생각, 아직 몸이 됐나 안 됐나 확인 차원에서 스프린트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저런 상황이고 장거리 했고 뭐 훈련도 어떻고 저쩌고 했지만 스프린트 경험도 이제 오래됐고 오랜만에 하는 거고 하지만 그래도 한번 내가 루이스를 한번 괴롭혀 보겠다. 그래서 한번 치는 거죠. 해보는 거죠. 저렇게 훈련 삼아서. 하지만 루이스가 바로 저렇게 넌 안 돼. 아직은 이제 내 세상이야. 하죠. 눈치를 계속 보죠. 그거는 이제 여유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더 달려봐, 더 달려봐. 그래서 이제 브라우니를 이제 오버하게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브라우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고, 루이스는 아직 여유가 살짝 더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방금 보시면 또 이제 코너가 이제 우회전으로 하는 코너이기 때문에 브라우니가 안쪽으로 파고 들었는데, 루이스가 여기서 또 이제 오른쪽으로 약간 들어갑니다. 그렇죠. 저런 게 이제 굉장히 머리가 좋고, 자기 이제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저것도 실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보기에 브라우니는 포기를 했어요. 그냥 2위. 안 되는구나 아직은.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고 루이스는 이제 아직까지 여유 있는 표정 속에서 브라우니를 한번 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스퍼트를 하겠죠. 나이도 이제 생년월일 차로는 한 살 차이밖에 안 됩니다. 브라우니가 한 살 더 많다고요. 긴스와 이제 르꼬리 선수. 저 뒤에 선수도 이제 워낙 달리기 잘하는 선수들이 잔뜩 진입했기 때문에 바짝 쫓아왔죠. 특히 이제 스페인 자국에서 열리는 스페인 선수들이 이제 2명이나 잡혀왔고 저 이덴 노르웨이 이덴 선수도 지금 여기 참가한 선수 중에 몇몇 선수가 70.3과 이제 스프린트 올림픽 코스를 다 겸업을 하고 있는 선수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덴 선수예요. 브라우니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덴 선수는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70.3의 비중이 더 높은 것인지 올림픽 코스나 스프린트 코스에서 이제 입상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코너를 돌아서 심판이 보내죠. 여기서 이제 직선 코스 한 150m 정도 남았는데 브라우니는 아예 안 칩니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루이스의 실력이나 이런 현재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그냥 골이 나는 게 목표고 루이스는 이제 안심하게 안전하게 우승을 굳히기 위해서 약간 스포트를 해서 골이 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 뒤에 보시면 이제 3, 4위 싸움이 이제 굉장히 치열한데 스피드에서는 벨기에 셀레 긴스 선수가 이제 압도적이거든요. 그래서 14분 26초의 기록으로 3위를 합니다. 긴스. 자, 스프린트 엘리트부 경기에서 요즘 가장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긴스 선수. 르꼬리 선수도 이제 눈을 좀 눈여겨봐야 되겠네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르웨이 이덴 선수도 들어오고 있고 사기보 선수, 스페인 선수, 자, 유럽 선수들. 오늘 이제 영상 보시면은 스페인 선수들과 이제 대부분의 유럽 선수들이 다 참여했지만 아시아권 선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은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모든 나라들의 입출국이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아요. 자, 시상식. 자, 메달도 저렇게 본인이 직접 받아서 걸고요. 마스크도 꼭 착용하고 있고. 자, 이런 영상이 한 수년 후에 어떻게 비춰질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2020년 WTS 월드 트라이애슬론 시리즈 마지막 경기 스프린트 경기로 치러진 스페인 발렌시아 경기를 해설해 드렸습니다. 이제 시상식 우승자의 이제 우승한 국가가 연주가 되고요. 자, 우리나라 선수들도 조만간 하루빨리 이런 대회 계속 얼굴을 내미는 그런 시대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